베이커리 창업 및 실무 배지엽 교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8주차부터 배웠던 제품들, 아몬드 비스코티 쿠키, 티라미수 케이크, 초콜릿 퍼지 케이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확인해 보고, 이것들이 시험에 어떤 부분이 나올지 그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요. 좀 영상 보면서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잘 캐치해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으로 아몬드 비스코티 쿠키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비스코티 쿠키를 알기 전에 우리가 쿠키가 어떤 것인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 일단 쿠키는 영국에서는 비스킷, 미국에서는 쿠키, 프랑스에서는 프로색, 독일에선 게백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 쿠키라고 하면은 마른 과자를 얘기를 하죠. 영국의 플레인번 또는 미국의 작고 납작한 비스킷 또는 케이크, 프랑스의 프로세크, 독일의 게백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드라이한 제품들을 쿠키라고 하고, 여기서 보면 영국의 번이라는 거는 화학적 팽창제나 이스트 발효를 이용해 부풀린 과자를 얘기합니다. 또 비스킷은 수분과 지방 함량이 낮은 밀가루 위주의 마른 과자를 총칭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쿠키라고 하면 밀가루 위주의 비스킷류나 또한 수분 지방 함량이 높은 이 마른 과자들, 거기에 이제 뭐 흰자 위주로 흰자에 아몬드 파우더를 섞은 마카롱류, 그 다음에 흰자만으로 말려서 만드는 머랭류, 그 다음에 여러 겹을 주는 페이타주 제품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쿠키라고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법과 반죽의 구성 성분을 통한 쿠키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어, 제법에 따라 나누는 쿠키를 보면 일단은 반죽을 일정한 두께로 밀어 펴고 형틀로 모양을 찍거나 알맞은 크기로 잘라 만든 과자, 그리고 반죽을 짤주머니로 채우고 짜내어 구운 과자, 그리고 반죽을 냉장고에 냉장하여 굳힌 뒤 칼이나 뭐 스크래퍼로 잘라서 만든 과자, 뭐 이런 종류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성 성분을 통한 쿠키는 아몬드 같은 견과를 위주로 한 마카롱류, 그 다음에 흰자를 위주로 한 머랭류, 그 다음에 페이타주, 아까 말했듯이 밀푀유를 얘기해요. 그래서 접기형 파이 반죽으로 만든 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어로는 나뭇잎이란 뜻이 있는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구성 성분과 제법을 통해서 쿠키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스코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코티. 비스코티는 음, 비스 두 번이란 뜻이고요. 코토는 구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쿠키고 이탈리아어로 두 번을 굽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쿠키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붙여지다 보니까 두 번 구운 쿠키들을 다 비스코티라고 이렇게 총칭하게 되었죠. 정확한 명칭은 비스코티 디프라토라고 불러요. 그래서 또 칸투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스코티는 쿠키 반죽을 덩어리째로 쳐서 덩어리째로 굽습니다. 덩어리째로 굽고 이 구운 덩어리째 쿠키를 한 번 더 얇게 잘라서
두 번을 구워서 수분량을 굉장히 낮춰서 더 바삭하고 고소함을 극대화시킨 쿠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첫 번째 쿠키를 초벌할 때는 너무 오래 굽거나 완벽하게 구우려고 해버리면 잘라서 구울 때 쿠키가 많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벌을 할 때는 쿠키가 익을 수 있는 정도만 해서 색깔을 많이 내지 않고 연하게 초벌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스코티 쿠키는 옛날에 고대에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방부제나 이런 제습제들이 있지 않았죠. 그래서 뭐 군인, 여행자, 뭐 어부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여행을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무언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러면서 식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식재료들은 금방 상하고 썩기 때문에 밀가루를 두 번 구우면 이게 수분이 너무 말라서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이동하거나 이렇게 식량을 보관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다닌 것에서 이 쿠키가 유래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을 한번 다시 볼게요. 일단 재료는 우리가 버터 270g, 그다음에 설탕 520g, 소금 1g, 계란 4개, 베이킹 파우더 4g, 베이킹 소다 4g, 바닐라 에센스 10g, 중력분 150g, 강력 620g, 아몬드 슬라이스 400g, 그리고 후추 8g 이렇게 들어갔었죠. 그때 영상을 보면 이게 후추가 들어가는 쿠키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후추가 들어간 게 생각보다 이 고소한 쿠키 사이에서 그 먹을 때 후추가 터지면서 뭔가 새로운 그런 독특한 맛을 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역하지 않고 독특한 쿠키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볼게요. 일단 쿠키는 크리마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버터, 설탕, 소금 그리고 이 크리마를 하는데 영향이 되지 않을 정도의 에센스는 이 크리마를 할 때 같이 넣어줘도 됩니다. 근데 혹시나 뭐 양이 좀 많은 양을 차지한다거나 하면 계란을 투입할 때나 아니면 마지막에 섞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여기서는 소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버터, 설탕, 소금, 에센스까지 먼저 비터로 크리마를 시켜줍니다. 이 크리마를 시킬 때는 이걸 잘 모르는 친구들은 계란을 이게 섞이기 시작하면 바로 계란을 넣는 친구들이 있는데 크리마라 하면은 설탕이 버터에 녹으면서 그 설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버터 사이에 공기를 포집시켜 주면서 이게 부드러워지는 거를 크리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작업은 설탕이 녹기 시작해야 일어날 수 있는 작업이라 계란이 너무 빨리 투입이 되면 크리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터 설탕 덩어리에 계란이 들어가서 그냥 이것들이 그냥 섞이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마 시에 계란을 투입한다 하면 버터가 설탕을 녹여가면서 공기를 포집시키는 정도가 됐을 때 계란을 넣어서 이 계란이 레시틴에 의해서 이 버터와 섞이기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란을 너무 빨리 투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크리마가 버터 설탕이 먼저 크리마가 잘 되면 계란 투입은 굉장히 빨리빨리 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버터 설탕 소금 에센스 먼저 크리마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계란을 천천히 투입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란량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우리는 지금 쿠키 반죽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리마를 뭐 우리가 생각하는 파운드나 이런 것처럼 엄청 많이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크리마를 식혀주면서 계란을 투입해 줍니다. 그리고 계란 양이 좀 적은 양을 투입한다거나 아니면 뭐 버터나 설탕량이 적을 때는 이 계란을 투입할 때도 노른자 위주로 먼저 투입을 해주면 크리마가 좀 더 잘 되겠죠. 노른자의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버터와 계란을 섞이는데 도움을 주니까요. 그래서 계란까지 투입을 해서 크리마를 끝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쳐놓은 가루를 섞어주고요. 그 다음에 쿠키 반죽이니까 막 엄청 오래 섞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또 작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섞이면 이제 아몬드와 후추, 나머지 건 재료를 넣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근데 이때 또 이 재료들을 넣고 너무 오래 돌려버리면 이 슬라이스나 아몬드나 이런 것들이 다 부셔지겠죠. 그 부셔지면 쿠키 안에서 모양을 유지해 줘야 나중에 잘랐을 때 예쁜 쿠키 단면이 나오는데 너무 다 깨져버리면 지저분한 표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런 견과류나 이것들을 섞을 때는 견과류가 너무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이 견과류가 이 반죽에 어느 정도 잘 붙게 섞이면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잘 섞인 반죽은 덩어리로 해서 팬에 팬닝을 해줄 건데요. 이게 덩어리로 반죽을 한번 구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한번 잘라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덩어리가 너무 두꺼워 버리면 겉에는 너무 많이 익고 안에는 아예 안 익어서 제대로 된 쿠키를 만들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반죽을 너무 두껍지 않게 한 3cm 해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두께로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팬닝을 하고 이렇게 팬닝한 반죽을 한 180도나 170도 정도에 한번 연하게 초벌을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따뜻할 때는 썰면은 바로 깨지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충분히 식혀주고 또 이게 그냥 바깥에 꺼내놓으면 수분이 날아가서 자르는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한번 충분히 식혀서 뭐 냉장 보관을 했다가 이렇게 수분이 이제 쿠키 안에 골고루 퍼지면 그때 잘라서 다시 한번 얇게 잘라서 바삭하게 구우면 바삭한 아몬드 비스코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몬드 비스코티를 만들면서 중요한 포인트들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갈게요. 1차로 구울 때 색을 너무 진하지 않게 구워줘야겠죠. 너무 오래 구우면 잘라서 구울 때 부서지기 때문에 나중에 쿠키 모양이 다 엉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연하게 구워줘야 자를 때 칼이 들어가도 깨지지 않아서 잘 잘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굽기 시 고르게 익히면서 연하게 구워야 되기 때문에 팬닝 덩어리가 너무 두껍지 않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몬드가 이 바깥쪽으로 많이 나와 있으면 잘 타겠죠. 잘 타고 그 다음에 자를 때도 잘 부서져 버려서 겉에 모양이 매끄럽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팬닝을 하실 때 이 겉으로 나온 아몬드들을 가급적이면 반죽 안쪽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나중에 모양이 일정하고 잘 깨지지 않는 1차 반죽을 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스코티 이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를 때 그냥 내가 팬닝한 정도 두께로 길이로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일자로 자르면 되고 혹시나 나는 조금 더 길고 좀 더 이렇게 큰 비스코티를 만들고 싶다 하면 조금 더 사선으로 잘라서 길이를 조절해 줘도 돼요. 또한 반죽을 팬닝을 이 두께나 길이를 조절을 해서 내가 나중에 잘랐을 때 원하는 길이로
팬닝을 해줘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아몬드는 너무 아까도 얘기했죠. 너무 빨리 투입을 하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쿠키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지막에 투입을 해주고, 그리고 투입하고 나서도 반죽이 어느 정도 뭉쳐지면 너무 오래 돌리지 않고 최대한 빨리 빼주는 게 깨끗하고 이쁜 아몬드 비스코트의 단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티라미수 케이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티라미수 케이크를 하기 전에 좀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티라미수 케이크나 무스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는 머랭이 필요하죠. 머랭이 필요하기 때문에 머랭을 알아야 되는데, 이 머랭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머랭이라고 하면은 MERINGUE 해서 머랭이라고 하고, 계란에 설탕을 더해 거품을 낸 것을 총칭하는 게 머랭이에요. 그래서 이게 꼭 디저트에만 사용하지도 않고요. 저기 조리 쪽에서도 이 머랭을 쳐서 음식에 스프나 이런 데 넣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머랭을 쳐서 이 머랭에 소금을 섞어서 뭐 연어를 감싸서 굽는다든지 이런 것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머랭을 구운 것을 프루세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머랭의 종류를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일단 디저트, 베이커리나 패스트리에서 사용하는 머랭은 세 종류가 있죠. 뭐 얘기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일단 프렌치 머랭, 스위스 머랭, 이탈리안 머랭,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이게 보니까 특이하게도 또 이렇게 나라 이름으로 머랭의 종류가 나눠지네요. 그래서 일단 프렌치 머랭부터 살펴볼게요. 프렌치 머랭, 설탕과 흰자를 다른 작업 없이 그냥 바로 휘핑한 머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렌치 머랭, 살균이 안 돼 있겠죠. 그냥 설탕하고 흰자를 섞은 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가장 부드러운 식감을 주고, 또한 좀 이게 그냥 설탕과 흰자만 섞어 놓은 거기 때문에 가장 빨리 무너지고, 머랭을 쳐놨을 때 금방 시간이 흐르면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머랭이고요. 또한 살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오븐에 꼭 구워서 사용해야 되는 머랭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가장 사용량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머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굽는 반죽에 들어가는 머랭은 우리가 보통 대부분이 프렌치 머랭을 이용하겠죠. 그래서 뭐 파운드 케이크나 아니면은 뭐 구울 수 있는 제품에 들어가는 머랭들은 대부분 프렌치 머랭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스위스 머랭. 스위스 머랭은 프렌치 머랭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설탕과 흰자를 섞은 거를 일단 중탕에 올립니다. 중탕에 올려서 65도, 한 65도에서 70도 정도까지 온도를 높여주면서 계속 저어줍니다. 저어줘서 흰자와 설탕을 약간 뭐 익지는 않겠지만 온도를 높이면서 뭐 살균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진 않겠죠. 온도를 어, 어, 완벽하게 올리진 않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균도 시켜주면서, 그다음에 흰자와 설탕을 좀 더 이렇게 잘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도로 온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보통 스위스 머랭은 버터크림 종류의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버터크림에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프렌치 머랭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어서 만들어 놓으면 더 좀 오래 갑니다. 상태도 오래 가고, 프렌치 머랭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안 머랭을 볼게요. 이탈리안 머랭은 좀 특이하죠. 이 두 머랭과 다르게 이 설탕으로 넣는 게 아니고 설탕을 물에 녹여서
냄비에 끓여서 청을 잡아서 휘핑한 머랭을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의 청은 한 116도 이상 올라가야 그때부터 청이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116도 이상으로 설탕을 끓여서 넣어서 휘핑한 머랭을 말합니다. 일단은 116도까지 온도를 높였기 때문에 살균이 100% 되겠죠. 그리고 반죽도 가장 반들반들하고 매끈합니다. 그리고 가장 단단하고 안정성이 높은 머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왜 필요하냐? 일단 우리가 무스나 이런 바바로아 뭐 이런 제품들을 가열 처리를 하지 않고 먹는 디저트들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로 먹는 무스 등에는 이탈리안 머랭을 가급적이면 사용해 주는 게 좋아요. 살모넬라라는 위험한 그 또 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탈리안 머랭을 사용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설탕을 청을 잡는 건데 이게 온도계가 있으면 뭐 온도를 재면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온도계가 없다고 하면은 이 온도를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팁을 드리자면 그 설탕이 끓으면서 생기는 기포가 처음에 물이 남아 있을 때는 파바바박 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바로바로 터지는 기포가 처음에는 일어나고요. 그래서 물이 날아가면서 물이 이제 다 날아가고 나면 이제 설탕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청이 잡히기 시작하면 이 거품이 처음에는 파바바박 하던 게 점점 찐득하게 터집니다. 그렇게 찐득한 기포가 형성이 되고 이 반죽 자체가 냄비에 약간 막을 형성하는 듯하게 이렇게 묻는 느낌이 나면 청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그리고 뭐 혹시나 빵끈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이 빵끈으로 이렇게 찍어 봤을 때 찍어서 이렇게 공기를 불어보면 기포가 이렇게 공기방울이 생겨요. 우리 그 애기들 가지고 노는 그 있죠? 공기방울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그 정도로 맞추면 됩니다. 이게 많이 해보면 꼭 온도를 재지 않아도 그 정도 온도가 됐을 때 딱 맞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 너무 또 온도가 높아져 버리면 수분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흰자와 섞었을 때 아예 그냥 섞이지 않고 청이 그냥 덩어리째 그냥 믹서기 휘퍼에 엉켜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청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티라미수 케이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티라미수 케이크 참 우리한테 친숙한 디저트죠. 뭐 한국 사람이지만 이 티라미수 케이크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유명하고 또한 그만큼 친숙한 디저트인데 이 티라미수에는 되게 특이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티라레라는 뜻이 끌어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면 나를이라고 지칭을 하죠. 그리고 수라고 하면 위라는 방향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티라미수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은 나를 위로 끌어올린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해석은 되게 다양하지만 이 말 자체가 나를 위로 끌어올린다, 나를 높인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디저트를 하여금 나를 더 높게 만들어준다는 뜻으로 그만큼 이 디저트를 먹었을 때 드는 감정이 디저트 이름의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디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디저트를 먹으면 내가 좀 더 높아진 기분이 들고 내가 좀 더 되게 대접받았다는 느낌을 그렇게 드는 디저트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이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탈리아의 굉장히 유명한 디저트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디저트고 치즈 중에 물소젖을 이용한 마스카포네 치즈를 사용한 디저트입니다. 그래서
커피나 브랜디에 담근 스펀지. 보통은 레이디 핑거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드러운 마스카포네 치즈와 뭐 초콜릿 가루 등을 층층이 쌓아서 만든 이탈리아식 디저트를 티라미수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티라미수 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재료는 노른자, 흰자, 계란을 사용하고 설탕과 물, 젤라틴, 마스카포네 치즈, 휘핑크림을 사용합니다. 일단은 이게 혼자서 만들려면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왜냐면 휘핑을 해야 되는 것들이 앙글레이즈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탈리안 머랭, 그다음에 이제 휘핑크림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미리 만들면 당연히 좋지 않지만 작업을 위해서 혼자 할 때는 크림을 먼저 휘핑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해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그 작업을 하는 동안 정도는 유지가 되니까요. 이렇게 크림을 먼저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노른자, 설탕을 섞어 앙글레이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른자랑 설탕을 섞었을 때는 바로 섞어서 더 결정이 생기지 않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중탕물에 올려서 앙글레이즈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기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작업을 하면서 설탕과 이제 물을 냄비에 올려서 청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청을 잡아서 이탈리안 머랭을 올려줍니다. 이 작업을 하기까지의 청이 끓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이제 이 앙글레이즈 한 것에다가 젤라틴을 먼저 녹여주고요. 그 다음에 마스카포네 치즈를 넣어서 부드럽게 풀어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젤라틴을 앙글레이즈에 넣기 때문에 앙글레이즈가 너무 차가워지면 젤라틴이 다시 굳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티라미수 케이크를 할 때 이 마스카포네 치즈는 냉장고에서 좀 미리 꺼내서 냉 정도는 빼두는 게 조금 작업하기가 수월해요. 너무 차가운 치즈가 앙글레이즈 젤라틴 섞은 거에 들어가면 젤라틴이 바로 굳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카포네 치즈는 좀 꺼내 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섞어서 조금 부드럽게 풀어줘야 되는데 마스카포네 치즈를 또 너무 묽게 풀어버리면 나중에 티라미수 반죽 자체가 굉장히 묽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어, 뜨겁지 않게 풀어주되 이 마스카포네 치즈가 부드럽게 덩어리지지 않게 풀어주는 게 티라미수를 만드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하는 과정에서 요 이탈리안 머랭을 같이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안 머랭을 같이 올려주고 이 반죽이 완성이 되면 이곳에 이탈리안 머랭과 휘핑한 크림을 섞어줍니다. 보통은 이탈리안 머랭을 보통 무스나 이런 제품들은 마지막에 섞어주는데 여기에서 휘핑한 크림을 먼저 안 넣고 저는 이탈리안 머랭을 먼저 섞어줬거든요. 네, 이유는 뭐 휘핑한 크림이 섞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이탈리안 머랭은 좀 따뜻한 편이에요. 그리고 휘핑한 크림은 차가운 편인데 이 휘핑한 크림이 먼저 들어가 버리면 젤라틴이 더 굳기가 쉽기 때문에 좀 따뜻한 이탈리안 머랭을 먼저 섞고 마지막에 휘핑크림을 섞어 주었습니다. 요 뭐 순서는 조금 바뀐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스가 만들어지면 에스프레소나 커피 시럽에 적신 레이디 핑거나 스펀지를 원하는 틀이나 컵에 담고, 그 다음에 뭐 이 티라미수 반죽을 짜거나 이제 뭐 부어서 완성을 하면 되겠죠. 뭐 이 안에 그 스펀지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원하는 위치 그리고 원하는 양으로 더 넣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고요. 이거 좀 진하게 먹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좋은 에스프레소를 내려서 요걸로 적신 핑거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커피 향이 좋은
그런 티라미수 케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중요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게요. 어, 노른자와 설탕을 계량할 때는 결정이 생기지 않게 바로 섞어 놓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티라미수 케이크 뿐만 아니라 모든 이 무스나 이런 앙글레이즈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잘 몰라서 계량을 미리 해놓고 섞지 않아서 다시 버리고 다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노른자와 설탕은 계량할 때 바로 섞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탈리안 머랭을 올릴 때 청을 믹싱볼 벽에 흐르게 넣어 흰자가 익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탈리안 머랭 올릴 때 청이 아까 116도까지 올린다고 했죠. 굉장히 뜨거워요. 이게 대량으로 흰자에 들어가 버리면 흰자가 바로 익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머랭이 되는 게 아니라 계란이 익어버리겠죠. 그래서 벽에 이 청을 이렇게 타고 흐르게 부어주면 이 쇠로 된 믹싱볼에 닿으면서 열이 굉장히 빨리 식습니다. 그래서 흰자가 익어버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청을 그 머랭을 올릴 수 있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벽을 타고 이렇게 천천히 부어줘야 돼요. 너무 한 번에 다 들어가 버리면 익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젤라틴을 줄이거나 빼면 더 부드러운 티라미수를 만들 수 있다. 맞아요. 여기서 젤라틴은 이 굵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맛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고 나는 젤라틴이 싫다. 나는 이렇게 굳어있는 무스 종류가 싫다. 하면 아예 빼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빼면 더 부드러운 티라미수를 만들 수 있고, 대신에 문제는 이거를 뺀다고 하면은 뭐 컵에 담거나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떠먹는 티라미수는 쉽게 만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케이크나 디저트처럼 모양을 유지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떠드실 거라면 충분히 젤라틴을 빼고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또 젤라틴을 빼기 때문에 요 빼고 만드는 반죽은 컵에 담더라도 이 앙글레이즈하고 마스카포네 이 섞는 작업에서의 온도를 최대한 차게 만들어 주셔야 너무 묽지 않은 뜰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되기에 케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본반죽에 마스카포네 치즈를 넣고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너무 또 뜨겁게 한다고 하면 이 머랭을 섞고 나서 완성된 반죽이 엄청 묽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카포네 치즈가 풀릴 정도로만 해주면 됩니다. 혹시나 젤라틴이 굳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중탕물에 살짝 한번 대주면 젤라틴이 굳지 않고 반죽을 만들 수 있겠죠. 이탈리안 머랭을 올릴 때 청을 잡는 방법,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했는데 일단 청이 잡히는 온도는 116도입니다. 116도까지 끓여주시고, 온도계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면 처음부터 끓기 시작하면서 기포가 파바박 하고 터지고 이제 청이 잡히기 시작하면 점점 끈끈하게 터지겠죠. 그래서 이 정도 됐을 때 완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빵끈이나 이런 고리 등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청을 찍어서 불었을 때 우리 비누방울처럼 만들어지면 청이 충분히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초콜릿 퍼지 케이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초콜릿 퍼지 케이크. 퍼지라고 하면 설탕, 버터, 초콜릿으로 만든 부드러운 영국풍 캔디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딱딱한 그런 것들이 아닌 약간 카라멜처럼 이렇게 좀 부드러운 말랑말랑한 것을 캔디를 퍼지라고 하는데, 초콜릿 퍼지 케이크라고 하면 우리가 안에가 이렇게 완전히 굳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안에가 이렇게 초콜릿이 흐를 수 있게 뭔가 소프트하게 안에가 덜 익은 뭐 이런
이런 케이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설탕, 버터, 우유, 초콜릿 등으로 만든 케이크를 초콜릿 퍼지 케이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죽을 완전히 굽지 않고 굽기를 조절해서 안에 초콜릿 반죽이 좀 부드럽게 녹아있는 케이크를 만들 수 있고, 특징이 밀가루가 많이 안 들어가요. 밀가루가 양이 좀 적게 들어가는 편이고, 대신에 계란을 이용해서 계란의 이 굵기로, 단백질의 굵기로 형태를 유지해주는 케이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텁텁하지 않고 굉장히 소프트하고 되게 부드러운 식감의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드는 법 한번 보겠습니다. 다크 초콜릿 250g, 버터, 계란, 노른자, 설탕, 중력.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란의 힘으로 제품을 형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계란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면 계란하고 노른자까지도 들어가죠. 그리고 중력은 굉장히 적게 소량만 최소한의 형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정도만 들어갑니다. 일단 포인트는 초콜릿을 반죽에 섞는 반죽이기 때문에 그냥 넣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일단 초콜릿과 버터를 중탕으로 녹여줍니다. 그리고 계란, 노른자, 설탕을 계량하고 또 얘기했듯이 바로 섞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 둘을 섞을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우리가 초콜릿은 상온, 뭐 초콜릿은 상온에서 굳어 있는 제품이죠. 버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초콜릿 버터를 녹인 것이 계란과 만나면, 계란이 차가운 계란을 사용했다고 하면은 바로 굳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죽을 섞자마자 작업을 패닝을 하기도 전에 초콜릿이 다 굳어버려서 패닝도 못하고 반죽을 그냥 덩어리가 돼버려서 사용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여기서 계란을 좀 미리 꺼내 놓은 계란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초콜릿 버터를 조금은 좀 온도를 좀 높여서 녹여주면 계란을 섞어도 바로 굳지 않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패닝을 하는 동안까지 굳지 않도록 그 온도를 조절해 주는 게 이 퍼지 케이크의 포인트고요. 일단은 아까 말했듯이 이 녹인 버터와 초콜릿과 이 계란 반죽을 섞어줍니다. 섞어주고 마지막 가루만 마저 섞어주면 이 반죽은 완성이고요. 이 반죽은 틀에서 빼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막혀있는 틀보다는 그냥 링 틀에다가 밑에 호일을 싸서 패닝을 하고 구워서 나중에 이렇게 칼로 긁어서 빼주는 게 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호일로 밑을 막은 몰드에 반죽을 패닝을 하고 180도의 오븐에 구워주면 됩니다. 이때 굽기를 조절해서 가운데를 좀 덜 익히면 가운데가 좀 녹아 흐르는 이렇게 따뜻한 디저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지루한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초콜릿 퍼지 케이크 포인트만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초콜릿 버터를 따뜻하게 녹여 주어야 반죽을 완성하고 패닝할 때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다. 계란도 역시 반죽이 굳어버리지 않게 미리 실온에 꺼내놓아 냉기를 빼준다. 패닝할 때 호일을 평평하게 펴서 케이크 바닥이 고르게 나오게 해준다. 이게 포인트고요.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을 해주면, 어, 계란을 미리 꺼내지도 못했고 초콜릿 버터를 엄청 따뜻하게도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빨리 반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초콜릿 버터를 녹여준 그 중탕물에 계란 섞어 놓은 거를 살짝 휘핑을 해주면서 잠깐 이렇게 대고 섞어주면 계란 온도가 냉기가 금방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고 작업을 하면 또 초콜릿이 굳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티라미수, 퍼지 케이크, 그다음에
하나 뭐였죠? 이렇게 세 가지를 되짚어 봤는데요. 어, 일단은 이것들을 만들 때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이 만드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좀 보시고 그 부분들 위주로 시험에 나올 거니까 그 부분 포인트 잘 캐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